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06페이지로 갑니다. 106페이지에 가보시면 우리 설명드리겠다는 어떤 내용 나오죠? 바로 부당 행위, 부당한 행위가 일어나면 그 부당행위 계산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 부인 규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그럼 부당행위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얘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행위다. 합법적인 행위야. 합법적인 행위지만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계산을 부인 인정 못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요건이 있고 두 번째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거래를 통해서 두 번째는 세금 부담의 감소 효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부담의 감소 효과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더라. 이것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다시요. 얘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래의 결과로 세금 부담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이것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유형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징여 후 양도 거래가 있고요. 징여 후 양도 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는 시가보다도 저가로 양도가 되거나 그 다음에 고가로 양수가 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자, 저가 양도가 되거나 고가 양수가 됐을 때 거래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징여 후 양도 거래는 이런 얘기 되겠죠. 징여 후 양도 거래는 징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가 수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있습니다. 제3자가 있어요. 그럼 징여자 수증자에게 징여를 하는 거죠. 징여를 하고 양도를 합니다. 그럼 이때 통상 기간이 5년이 되죠. 5년 이내 양도가 되는 거죠. 이런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2월 과세 규정은 그 특수관계인 규정 자체가 배우자가 아니라 직계존비속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부당해산 부인은 특수관계인이라는 거는 누굴 말하냐? 배우자도 아니고요. 배우자간도 아니고 직계존속도 아니고 직계비속도 아닙니다. 배우자도 아니고 직계존속도 아니고 비속도 아니에요. 그 외에 특수관계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형제자매. 즉 징여자가 형이 되고 수자가 동생이 되고 제3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양도가 되는 걸 말하죠. 그러면 부당해인 계산 부인의 핵심은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을 때 이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더라. 이것이 바로 부당해인 계산 부인이었었죠.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징여세가 얼마가 나왔냐면 뭐 100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가 12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합치면 220만 원이 되는 거죠. 합치면은 2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20만 원. 그런데 요 징여자 형이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우리가 세금이 300만 원 되더라 이거예요. 300만 원. 그럼 결과적으로 220만 원 낼 거를 직접 양도했을 때 300이 되는데 징여 후 양도가 됐을 때는 220만 원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만큼 줄어들었을까요? 80만 원만큼 줄어든 효과가 생기겠죠. 즉 세금 부담의 감소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는 이 징여 거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인정할 수 없다.
자, 부당행위, 부인하겠다 이거야. 부인하겠다. 그래서 이 증여 양도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2월 과세하고 얘는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겠죠. 네, 차이점이 있죠. 일단은 우리가 2월 과세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우리 그러면 이제 자료를 봅니다. 106페이지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박스의 왼쪽에는 2월 과세는 납세문자가 증여자로 돼 있습니까? 수증자로 돼 있습니까? 수증자로 돼 있죠. 그렇죠? 수증자다. 그런데 부당행위선 부인은 증여자가 납세문자가 되는 거예요. 즉 부당행위를 주도한 증여자가 된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과세는 자산이 제한돼 있어요. 부동산, 그 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용 회원권이 있는데 부당행위선 부인은 모든 양도자산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2월 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에 한정합니다만, 부당행위는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을 제외한 특수한 개인, 형제, 자매 등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양도일까지 기간이 2월 과세는 5년이고 부당행위도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과세는 증여세를 만약에 냈다면, 2월 과세는 증여세를 냈다면 경빈정을 해줍니다. 경빈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부당행위선 부인은 이 증여 자체를 취소하겠다. 얘를 취소하겠다. 예, 증여가 부당행위니까 이거를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느냐? 2월 과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느냐?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하지만 부당행위선 부인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주모자, 공모자, 주모자, 공모자 간에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월 과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을 보시면요. 두 번째는 시가보다도, 자, 시가보다도 저가로 양도가 되거나 고가로 양도가 됐을 때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즉 저가로 양도가 되면 양도가액을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양도가액을 줄 수 있다면 차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차익도 줄겠죠. 그렇죠? 그럼 차익이 줄면 세금도 줄겠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고가 양수가 되면은 취득가액이 업이 되는 거잖아요. 취득가액이 업이 되는 거다. 그럼 취득가액 필요 경비가 업이 되면은 양도 차익도 줄어들겠네요. 그럼 세금도 줄겠죠. 그러니까 이 저가 거래는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가 양수, 고가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특수관계인과 이렇게 규정은 좋은데, 그러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거래할 때도 물건의 상황에 따라 싸게 팔 수도 있고 비싸게 사줄 수도 있는 것이지, 무조건 특수관계이니까 의심하는 거는 이거는 좀 온당치 못하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기준점을 제시해 달라 이거예요. 무조건 싸게 판다고 해서 부당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좋다. 그러면 이때는 그 기준점을 정해주는데, 그 기준점이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시가에 대해서 5% 이상, 시가에 대해서 5% 이상 차이가 나면, 5%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로 보자 이거예요. 5% 이상.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3억 원 이상 차이는 별로 없는데 요 시가의 5% 이상, 요거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규정을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시가의 5% 이상. 그러면은 뭐 예를 든다면 시가 1억짜리인데 1억 원짜리를 7천에 양도하는 거죠. 7천에. 1억짜리를 7천에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3억 이상 차이 나나요? 안 나죠. 그럼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 시가가 1억이잖아요. 시가 1억 원이야. 1억 원. 그러면 1억 원에 50%면 5천이고 5%면 500이잖아요. 500만 원 이상 차이 나나요? 차이 나네요. 500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2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때는 평가치는 1억으로 보자. 1억으로 보자. 이런 얘기 되겠죠. 1억으로. 자, 이것을 우리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대비 저가로 양도가 되거나 고가로 양수가 되면 고가 거래는 인정할 수 없다더라. 시가로 평가하자. 이런 얘기 되겠어요. 해석이요.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세율이죠. 자, 그 표준 세율이 있습니다. 표준 세율에 동그라미 1번 별 표시 2개 해놓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주식 건너뛰고, 파생상품 신탁주식 건너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가로 2번 다주택자 별 표시 하나 해놓으시고요. 3번 토지지역 별 표시 하나. 자, 큰 흐름만 일단 표시해 놓고 제가 교재는 다 받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율 한번 정해 볼게요. 세율. 자, 여기 먼저 여기 보세요. 우리 교재 107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양도소득세 세율의 특징을 보시면은, 자, 물건별로 좀 다른데요. 자, 미등기 장사는 예를 들어서 70% 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미만은 50%, 70%.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것을 차등 비례세율, 차등 비례세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기본세율은 곱하기 6에서 45%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초과 누진세율. 네. 그러면 차등 비례세율. 이 비례세율은 과표가 움직여도 세율의 변화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누진세율은 과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률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고, 과표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세금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결 무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6%대, 10%대, 20%대, 30%대 점점 늘어나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등기 자산이라는 거죠. 등기전이 되는 건데, 자, 보기관이 보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택과 입주권은 제외. 왜냐하면 주택과 입주권은 별개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1년 미만은 얘는 50%가 됩니다만, 주택과 입주권은 1년 미만이 되면 껑충 뛰어서 20% 껑충 뛰죠. 70% 됩니다. 그 다음에가 분양권, 특히 작년 정부가 되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이 율 높였어요. 1년 미만 때는 70% 된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됐을 때는 이제 40%가 됩니다. 근데 주택과 입주권은 1년 이상 2년 미만 60%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가 되면 얘는 기본세율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본세율이라는 것은 얘는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되겠습니다.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다. 자, 그 다음에 주택하고 입주권은 1년 이상 2년 미만 역시 기본세율 6에서 45%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부동산과 권리는 우리가 1년 미만 5, 그 다음에 4, 6. 그렇죠? 네. 5, 4, 6이 되겠죠. 5, 4, 6, 5. 5, 4, 6, 4, 5. 5, 4, 6, 4, 5. 예. 자, 얘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그래서 76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세율. 그 다음에 부장권은 1년 미만일 때는 70%, 1년 이상이면 60%, 76이 되겠죠. 그렇죠? 자, 가장 높은 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특이사항은 분양권은 2년 이상이 돼도 누진세율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미등기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미등기는 여기 보시면 몇 프로예요? 그렇죠? 미등기는 우리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렇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곱하기 무조건 몇 프로? 70%가 적용되겠죠. 70%. 그렇죠? 70%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뭐 가장 규제가 되죠. 1년 미만일 때는 70%. 그렇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2년 이상이니까 몇 프로예요? 기본세율은 6에서 45%가 적용이 되겠죠. 해석이. 그렇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입니다. 자, 얘는 우리가 40%. 그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60%. 2년 이상이 되면 645가 되겠죠. 기본세율. 네. 자, 그 다음에 가요. 107페이지 다시 우리 보시면은 여기 이제 나오죠. 기본세율이 있는데, 기본세율의 의미는 과세표준, 우리 그 107페이지에 그 표가 있습니다. 하단에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세율이 점점점 늘어나는 구도로 돼 있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6%로 돼 있습니다. 제죠. 그다음에 과표가 10억을 넘었을 때는 45% 된다. 645 된다는 거. 이런 걸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과, 요게 좀 이제 개정된 사항이 있었는데요. 자, 중과. 일단 먼저 비사업용 토지.
비삼용 토지는 비사업용이다 보니까 이 비 때문에 중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비삼용 토지는. 그래서 이게 기본 세율 플러스 10%를 할증합니다. 네. 그러면 10%를 할증하면은 16에서 55%가 되겠죠. 16에서 55%가 됩니다. 16에서 55%. 그 다음에 기본 세율 플러스 얘는 20%가 할증이 될 수 있는데 이때 20%는 26에서 65%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석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율 플러스 10%를 할증하면 16에서 55%. 그 다음에 기본 세율 플러스 얘는 20%를 할증하면 26에서 65%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해석이? 네, 이렇게 누진세율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시험 지문에 20%는 뭐냐? 얘는 지정지역, 토지, 투기 지정지역을 말합니다. 여기 일단 20% 할증. 그럼 26에서 65% 되죠. 그 다음에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도 중과를 하는데 이때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죠. 2022년 2월 10일 양도부터는 1년 동안은 유예를 해준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세대 조정지역에 자 서울에 집 두 채 갖고 있다 팔면은 20% 할증 26에서 65% 되는데 3주택 이상자는 30% 할증 36에서 15%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년간 유예시켜 주자. 그러면은 유예가 돼 버리면 다 기본세율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때 주택의 범위는 입주권도 들어가고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입을 하자. 포함하자. 입주권도 산입하고 분양권도 산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런 패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즉 보유 기간을 주고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9번 문제. 자, 여러분은 칠판을 보시고 저는 이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자산별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조정지역 안의 주택은 아니다. 그럼 1년 6개월이니까 자 주택과 입주권은 1년 미만 몇 프로요?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되겠죠. 60%.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60이 되죠. 60. 자,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100분의 60. 그 다음에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2년 이상이니까 얘는 6에서 그렇죠. 100분의 6에서 100분의 45가 되죠. 100분의 45가 된다. 되겠죠. 해석이요. 틀렸습니다. 3번 10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은 1년 미만이니까 어떻게 돼요? 100분의 50이 되겠죠. 50. 그렇죠? 자, 100분의 50. 자, 이거는 맞는 얘기 되겠고요. 그래서 부동산과 권리는 1년 미만일 때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서 45%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개월 보유한 1주택은 100분의 60이냐? 100분의 60이에요? 자, 얘는 1년 미만이잖아요. 1년 미만이니까 얘는 100분의 70이 돼야죠. 70. 그다음에 5번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100분의 40이 돼야죠. 40. 그렇죠? 40%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겠다는 것이죠. 해석이.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 그 107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하단의 박스 자, 미줄 천호세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과세 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6%, 그다음에 최고 10억을 넘었을 때는 45% 된다는 거. 자, 그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는 1년간은 유예. 1년간 유예가 되는 거니까 원래는 종전 개정 전에는 만약에 조정 지역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특공제 마이너스 기본공제를 차감시켜주면 과표가 된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장특공제가 안 됐다. 기본공제도 안 된다. 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개정을 하기로는 어떻게 하겠다? 양도 차익을 계산해 주고 마이너스 장특 공제 해 주겠다. 그다음 마이너스 기본공제 해 주겠다. 요 얘기죠. 그럼 과표가 나옵니다. 그렇죠? 요걸 다 공제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조정적이 아니었을 때가 굉장한 메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적이 다주택자는 장특공제나 기본공제도 안 된다. 하지만 조정적이 아니었을 때는 장특공제나 기본공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출자금 건너뛰고 파생상품 신탁수익금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세율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율 적용. 자, 세율 적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건 어떤 거냐면 방금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시피 세율에 따라서, 그렇죠? 얘는 세율에 따라서 세율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세율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보유 기간은 취득한 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한 날, 여기 달라지죠. 그러면 보시면은 보유 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각각의 정한 날이 된다. 기억,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동그라미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다.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상속 개시가 되고, 자, 양도가 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보유기간을 말하는 건데, 상속 개시일이 중요할 때가 아니라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여기 아들이 있고 있으면은 요 날이 취득한 날이 된다. 그럼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이때는 기간이 짧아지지만, 그럼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유리해지겠죠. 네. 그 다음에 2월 과세. 2월 과세. 우리가 징여가 됐을 때는 수증자가 취득한 날이 되지만 2월 과세가 됐을 때는 징여자가 취득한 날이 된다. 그럼 기간이 길어지죠. 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충학습의 보유기간 계산. 장특공제 종시나 세율 종시는 원칙은 취득일부터 양도까지 되는데 일반 상속은 상속 개시일. 자, 그 다음에 가업 상속은 가업을 물려받는 거죠. 가업 자산을 물려받을 때는 기간이 길어져요. 피상속인 취득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세율 적용 시도 피상속인 취득일로 간다. 그럼 기간이 짧아져 길어져요. 길어지겠죠. 기간이 길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유리해지겠죠. 해석이. 그 다음에 징여가 됐을 땐 수증자가 취득한 날이 되는 거지만 2월 과세자는 징여자의 취득이 된다. 그럼 기간이 길어지겠죠. 2월 과세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권이라는 것은 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집을 취득하고 중간에 관리처분 떨어지는 거죠. 관리처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양도를 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요 측에서 관리처분 떨어졌을 때 그러면 집이 멸실되고 입주권이 나오죠. 입주권이 나옵니다. 해석이. 자, 입주권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요 기간이 바로 보유 기간이 되겠죠. 요 기간이 보유 기간이 된다. 그렇죠? 자, 취득일로부터 요 기간이 우리가 보유 기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그다음에 바로 이번에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 주택 양도시 비교과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거죠. 단기 양도했을 때는 비교과세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에 뭐 집을 파는데 이때는 우리가 만약에 1년 6개월 만에 팔았다. 그럼 원래는 60%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중과 적용이 되면 6에서 45%에다가 20% 할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요 누진세로 계산할 때는 26% 되지만 1년 6개월 기간으로 따지면 60% 되는 거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럼 60% 가는 거예요. 반면에 누진세를 산정해 봤더니 45%랑 더해지는 거야. 그럼 65%가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얘가 더 커져요. 그러면 이때는 65% 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해석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교 과세할 때는 더 높은 율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그 다음 맨 하단에 3번에 토지 지정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추가 과세. 자, 그러면 비삼용 토지를 말하는데 비삼용 토지를 우리가 매각했을 때는 우리가 할증세율이 붙는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맨 하단에 보시면 기본세율의 자, 지정 지역은 10%에 10%.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율에서 보시면은 비삼용 토지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기본세율 플러스 10% 할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6에서 55%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투기 지정지로 묶였을 때는 20% 할증이 되는데 26에서 65%까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 단기 매도가 됐을 때는 기본세율 10% 또는 10%를 더한 것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단기 전매 시행되는 것 중 큰 금액으로 하자. 자, 어쨌든 비교과세 할 땐 큰 금액으로 한다는 거죠. 그 4번에 부동산 등을 둘 이상 비교했을 땐 비교과세는 할 때는 자, 둘 중 메모합니다. 둘 중 큰 세액. 둘 중 큰 세액이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겠죠? 해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양도 자산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일단 미등기 양도 자산. 이것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미등기 양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 교환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즉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안 한 거는 문제를 삼겠다. 못한 거는 봐주겠지만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일종의 등기 불능적 원인이 됐을 때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은 1번 미등기 자산의 양도치 불이익은 첫 번째 비과세를 가면 안 됩니다. 즉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 감면을 안 해주겠다. 자, 두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얘는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특공제 못 받는 거죠. 못 받고 마이너스 기본공제 못 받는 거죠. 그럼 차익에다 곱하기 몇 프로? 70% 적용되겠죠. 그럼 1억에 70%는 7천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율 적용 시 최고세율은 70% 해준다. 예, 최고율은 70%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공제율은 저율로 해준다. 그럼 계산공제율이라는 것은 양도 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를 해주는데 이때 계산공제는 취득가액은 추계를 하고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은 계산하자. 그럼 이때 계산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곱하기 3% 등의 비율을 곱하자. 그렇죠? 단 우리가 미등기가 되면 미등기 양도가 되면 얘는 0.3% 되겠다. 그래서 얘는 미등기 자산은 0.3%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원래는 1억에 3%면 300이 되지만 1억에 0.3%면 30만 원 되겠죠. 네,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산이 되겠다는 거. 그래서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안 한 거는 불이익이 따르고 못한 거는 불이익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그다음에 2번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등기 불능 자산이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1번 장기 할부 조건 단기 할부가 아니라 장기 할부 1년 이상의 할부 조건이다 보니까 등기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 소송 중이야. 소송 중이면 등기 못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교환 분할받은 농지 면제 요건을 충족한 자격농지와 대토 이거는 뭐냐면 농민은 실수할 수 있다. 농민끼리 교환하다 보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농민이 등기법을 잘 몰라가지고 미등기 교환했을 때 이건 불이익을 받지 말자. 그 다음에가 4번 밑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인데
자, 허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허가 주택. 무허가 주택은 등기 불능사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은 왜 그럴까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등기를 못 넘기죠. 그 다음에 6번째, 토지구역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했다. 자, 구역 환지처분 공고 후가 아니라 공고 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등기를 못 넘긴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세율하고 미등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납세 절차하고 나머지 내용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이 핵심 요약집도 다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세율 여러분들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부동산과 권리는 1년 미만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45 기본세율. 그 다음에 주택과 입주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645 기본세율. 그 다음에 분양권은 1년 미만 60%고 1년 이상이 됐을 때 64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납세 절차부터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